안녕하십니까. 성우 아빠 신보문입니다. 성우의 아토피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성우가 아토피 상태의 사진입니다. 자, 목이 아주 심하죠? 팔하고. 여기는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개선 상태의 사진입니다. 개선 상태 45일 경과. 그 다음에 여기는 완치 사진입니다. 벌써 그냥 인상이 방긋방긋하게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완치 상태 6개월 경과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성우의 3년간 6개월에 한 번씩 영양제를 공급한 후 인위적인 조종을 해주면서 성우의 중금속과 미네랄의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1차부터 6차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모바일 검사 결과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아토피가 심했을 때 성우의 1차 모바일 검사를 해보니까 자, 중금속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중금속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필수 미네랄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 5가지 원소가 부족합니다. 저는 7년 만에 이 원소가 부족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영양 미네랄은 원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과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서 균형 범위에서 왼쪽은 적어서 불균형, 오른쪽은 많아서 불균형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시면 균형 범위와 결과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적냐, 얼마만큼 많냐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차 검사 결과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이 부족했습니다. 2차 검사로 가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미네랄을 먹였습니다. 6개월 동안 부족한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먹이니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은 균형 범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균형 범위로 채워지고 있으며 철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철은 아직도 부족하고 6개월에 아토피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성우가 이렇게 아토피가 완치되니까 6개월 동안은 맞춤형 추천 보충 제제 영양제를 먹이고 6개월 이후에는 영양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아토피를 낳고 난 후부터 과자, 빵, 라면, 치킨 그동안 못 먹었던 걸 엄청나게 먹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하고 와서 그 성우를 봐도 너무 과하게 많이 먹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먹으니까 애는 크더라고요. 쑥쑥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토피는 재발되지 않았었는데 아토피가 있었을 때보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피부가 더 건조해졌을까 하고 제가 3차 검사를 했습니다. 자, 성우의 3차 검사. 1차에서 2차까지는 영양제 먹었고 3차에서 4차까지 2차에서 3차까지는 영양제를 안 먹였죠. 자, 과자, 빵, 라면 이런 걸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 표백제, 밀가루 팽창제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베 수치도 지금 초과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수치가 높으니까 필수 지방산의 인해 흡수를 방해해서 피부 건조, 가려움, 각질이 생긴 거였죠. 3차 검사 결과를 안 해봤으면 또 모르죠. 저도 모르고 넘어갈 일이죠. 그래서 3차 검사를 해보니 나바고 알루미늄 수치는 높아지고 여기서도 아연은 채워졌지만 아직도 나트륨, 아연은 부족하고 여기서는 이제 알루미늄이 높기 때문에 인해 수치가 낮죠. 그러면서 여기는 구리가 살짝 높아집니다. 3차 검사 결과에서. 그래서 3차 검사 결과 후에 다시 중지했던 영양제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4차 검사 결과입니다. 4차 검사 결과는 자, 3차 검사 결과에 비해서 중금속, 나바고 알루미늄 수치는 줄어들었죠. 이 중금속을 빼내는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걸 먹였거든요. 그래서 나바고 알루미늄 수치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필수 미네랄의 양은 어떻게 보면 3차 때보다 4차 때가 더 지금 부족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양학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유독성 원소를 빼내는 것입니다. 유독성 원소가
몸에 차지하고 있으면 필수 미네랄은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냉장고가 꽉 차 있습니다. 냉장고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장을 파가지고 식품을 사가지고 와도 냉장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쩌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을 냉장고 안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금속이 몸에 많이 쌓여 있으면 필수 미네랄은 먹기만 먹을 뿐이지 생각만큼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납하고 알루민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그 3차에 비해서 4차가 줄어들었지만 필수 미네랄은 마그네슘, 아연, 인, 망간, 철이 여전히 불균형적으로 약간씩 부족하다는 거죠. 자, 5차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5차 이제 4차에서 4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5차 검사 결과까지 영양제를 인위적으로 먹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죠? 자, 중금속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미네랄 중 칼슘은 조금 부족하고 마그네슘은 많이 부족합니다. 성우가 학교만 갔다 오면 잠만 잡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저녁밥도 안 먹고 잠만 자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랬죠. 이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그렇지 않으면 애가 피곤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4차 검사 결과에서는 구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4차 검사 결과 여기는 뭐 아토피는 없었죠. 완치돼 버리고 없었는데 성우를 그냥 순차적으로 3년간 6번 조사를 해본 거죠. 진짜로 변화가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자, 6차 검사 결과까지 왔습니다. 6차 검사 결과로 오니까 자, 중금속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마그네슘이 5차 검사 결과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했었는데 마그네슘도 채워졌죠. 대부분 보면 구리가 살짝 높고 나머지는 지금 균형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더 채워야 되지만 이제까지 검사 결과 중에서 균형 범위 안으로 채워졌죠. 자, 아토피 상태에서 부족한 원소가 균형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은 좋죠. 그러나 꼭 균형 범위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채워주면은 아토피는 개선이 되고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균형 범위까지 넣어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다시 부족하면 나오고 채워지면 들어가고 그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균형 범위 안으로 넣어주려고 인위적인 조정을 했던 거죠. 저는 이 과정을 겪어서 영양의 균형으로 아토피를 완치했습니다. 영양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것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미네랄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충해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방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모바일 검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네랄이 중금속이 빠져나가고 미네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서 뼈가 그냥 붙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는 찍는 것은 뼈에 이상이 있냐, 뼈가 골절됐냐, 그러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진짜 골절이 됐다면 또 다른 처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을 먹여준 거죠. 그런데 미네랄은 쉽게 흡수되거나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미네랄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족한 미네랄과 흡수를 돕는 비타민과 음식물과 위산이 섞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적당량의 위산이 나와줘야 됩니다. 영양의 균형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미네랄이 쉽게 흡수되거나 쉽게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성우를 완전하게 아토피를 완치시켰고 성우가 지금 고등학생이 됩니다만은 아토피는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성우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아토피 환자들을 조사해내는 아토피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진짜로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수치가 높은가? 진짜로 필수 미네랄 중에서 아연인 구리, 셀레늄의 수치가 낮은가? 그 중에서도 진짜로 80% 정도가 아연과 인이 부족한가? 이것을 물적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